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장 경선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내 3선의 이채익 국회의원이 시장 선거를 중도 하차하고 원외인 김두겸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김영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장 경선에 뛰어들었던 3선의 이채익 국회의원이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 의원은 19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장 출마의 뜻을 접고 김두겸 예비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울산시장 출마의 뜻을 접고자 합니다. 김두겸 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자 합니다. 이 의원은 18일 밤에 김 후보에게 양보를 부탁했지만 김 후보의 뜻이 완강했고 밤사이 고민한 끝에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김 후보가 오랜 지방행정 경험이 있고 울산시장 선거를 잘 준비해왔다며 울산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성공적인 울산시정, 울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에 대해 김두겸 예비후보는 큰 결단을 해준 이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회는 못했으니까 제일 부족하고 아킬레스잖아요. 그거는 우리 의원님께서 방음막 좀 쳐달라. 뒤에서 든든한 버티는 대주시면은 아마 멋진 시정을 이끌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 울산시장 경선은 김두겸, 서범수, 정가균 등 3파전으로 구도가 변경됐습니다. 이채익 의원이 중앙당 공관위에 후보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20일과 21일 당내 경선 여론조사도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만 진행됩니다. 이채익 의원의 김두겸 예비후보 지지가 22일에 발표될 당내 경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JCN이 주최한 국민의힘 북구청장 경선 후보 초청 토론회가 어제 생방송으로 개최됐습니다. 토론회는 윤두환 후보가 어제 후보직 사퇴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강석구, 박천동 등 2명의 경선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강석구 후보는 북구의 명칭을 무룡구로 변경하겠다고 밝혔고 박천동 후보는 신개념 미래도시 북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공항과 관련해서는 강 후보는 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이전에 무게를 뒀고 박 후보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등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와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보고하고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으며 3개 시도와 관계부처는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부울경 수소 배관망 구축과 초광역 스마트 물류 기반 조성, 도심 융합 특구와 울산 부산 창원 GTX 건설 등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방문해 특별연합 추진 현황과 발전 계획을 설명하고 차기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전국 중소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중소케이블 TV 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원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케이블 TV 개별 SO 발전 연합회는 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 거대 기업인 통신 3사가 유료 방송 시장에서 결합 상품과 과도한 현금 할인 행사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과 상생 발전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당대표는 개별 SO가 지역 밀착 프로그램과 재난방송, 공직선거방송 등 공익성 증진에 기여해온 만큼 유료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역 중소 SO 사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한편 개발 SO 발전 연합회는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 지역 중소 종합 유선 방송 지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쓴 박성민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감사패도 전달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화랑기를 맞은 국내 조선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법무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마구잡이 비자 남발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조선소에 대거 투입하는 것은 조선산업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채용은 국내 숙련 기술자의 단절을 불러온다며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다 몰락한 일본 조선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내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자동차노사는 어제 울산 공장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어제 행사에서 직원의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노사공동 선언문을 마련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길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자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노사 합동 중대재해 예방 TF를 운영하고 사내 교통사고와 떨어짐 사고, 끼임 사고 예방 등 전 직원이 9대 안전 골든 룰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의 올해 인권 증진 시행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인권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인권 모니터링과 인권 친화 행정 개선 방안 연구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복지 확대, 여성 폭력 상담소 운영, 외국인 근로자 의료 지원 사업 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주영 울산지검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또 어제는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회의도 열렸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이주영 울산지검장이 기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겁니다. 검수완박 관련 일선지검의 기자간담회는 대구 대전지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 지검장은 구체적 대안 없이 수사권 폐지 법안을 성급히 추진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침해 가능 여부나 부적용 등에 대한 검토나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오로지 검사의 수사권 박탈만을 목표로 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기존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켜 국가적으로 더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년간 울산과 양산에서 경찰이 불송치 종결한 사건 중 고소인 등이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만 567건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검찰이 직접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여론전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을 가졌지만 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도 보입니다. 19년 만에 전국 단위의 평검사 회의가 열린 가운데 일선지검에서도 막판 여론전을 펼치는 등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한 검찰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이 중고등학교의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원가를 중심으로 심야교습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강남지원청은 옥동 등의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교습 시간을 무단으로 연장 운영하는 행위를 불시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 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교습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저녁 시간까지 운영되는 초등 돌봄교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CCTV와 도어락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장치는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와 비디오폰, CCTV와 도어락, 비상벨 등입니다. 교육청은 정규 근무 시간 이후 외부 출입자를 통제하고 침입자의 발생 시에는 경찰서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생과 돌봄 전담사의 안전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교육 회복을 돕기 위해서 지원한 학급당 100만 원의 운영비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9월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5,700여 학급에 100만 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한 결과 43%가 학예회와 체육대회 등에 사용했고 29%는 교구와 학습자료 구매, 20%는 교과와 연계한 특색 체험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학급 운영비 만족도 조사에서 담임교사 1,923명 가운데 87.1%인 1,674명이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부소방서가 중고 물품 거래 앱인 당근마켓을 통해 길을 잃은 반려견의 주인을 찾는 데 성공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밤 9시쯤 한 시민이 길거리에서 유기견을 발견해 옥동 119 안전센터에 전달했고 안전센터는 털 관리가 잘 돼 있는 점으로 미뤄 반려견으로 판단한 뒤에 당근마켓을 통해 주인을 찾아 안전하게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홈페이지의 반려동물 찾기란을 통해서 구조한 유기견의 사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중구 태화 종합시장 상인회 신규 임원진은 어제 박태환 중구청장에게 아케이드 추가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태화 종합시장 신규 임원진들은 박태환 구청장과 면담을 갖고 시장 내 아치형 지붕인 아케이드 50m가량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신청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제시된 상인들의 건의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동구청이 다음 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를 한 운전자에게 미리 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동구청은 오는 25일부터 서비스 가입 신청을 받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1차 단속 때 운전자에게 문자로 알려주고 주차 허용 시간 이내 2차 단속 시까지 차량 이동이 없을 경우에는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을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 B씨가 자신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며 욕설을 하고 밀친 것에 화가 나 발로 B씨의 머리 부위를 차는 등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친동생을 숨지게 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지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